야, 오늘 시간은 이래서 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그 남는 시간을 여하튼 끝까지 잘 활용하는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재, 삼재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삼재가 안 들어보신 분은 아무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세 가지 재앙을 당한다. 이제 이건데 우리 지난번에 삼재 어떤 게 삼재다 하는 거 수업했잖아, 그지? 했는데 띠는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 당사주적 그 시절에, 지금은 우리가 그 하고 있는 이 학문은 당사주식 고법이라 하는데, 옛날 고법 뭐 구약 신약 뭐 이런 개념에서 고법 오래됐다고 옛날 고법 명리라 이래 하고, 지금은 신법 명리라 이래서 우리는 자평 명리, 신법 명리입니다. 이거는 그 자평이라는 선생이 자평 명리학을 만들어 놔놓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신사를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거의. 그 과거에는 그 신살 중 하나가 삼재도 해당되는 거죠. 신살, 뭐 12신살, 뭐 여러 가지 신살들이 많습니다. 그 신살들을 따지면 뭐 한 수백 가지가 된대요. 저도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그 국법 명리는 띠만 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띠만 가지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연 이렇게 쓰거든요. 월, 일, 시. 생년월일로 이제 이렇게 60갑자로 해서 이제 사주, 4개 기둥, 8글자, 여기 사주, 팔자, 이렇게 했는데, 띠라는 나를, 이것도 중에 나를 기준으로 두는 게 있어, 글자가. 여기에 있는 글자거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요걸 그냥 태어난 날이라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일주라고, 여기에 있는 것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띠는 여기 있거든요. 여기. 내년에 개묘년이면, 개묘라는 얘기는 이 토끼라는 얘기잖아요. 개묘가 요 들어가거든. 내년에는. 그래,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요거만 가지고 했잖아요. 요거만 보고 했잖아. 띠로만 보고. 뭐 삼합의 띠가 좋으니, 그죠? 뭐 좋으니 안 좋으니 요거 하나만, 당사주적 시절에 고법 명리학 때 이걸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두고 할 때 삼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 신법 명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나 뭐 제뿐만 아니라 그 12신사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중심을, 명리를 풀이하는 중심을 여기 일간에다가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것만 보고 할 때는 사실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사를 계속 갖다 붙이는 거라. 뭐 삼재니 좀 뭐라 하노, 뭐 대장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갖다 붙여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것을 하나라도 걸리지. 그냥 그 지금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멀리 있어요. 제일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 기둥을 25%를 본다 하더라도 똑같이 분배한다 하더라도 그 25% 해야 답 전체인데, 제일 멀리 있을 분들은 이거 25% 중에도 반인데 맞겠냐는 거죠. 그러니 신사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삼재란, 그죠? 특히 삼재는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자꾸 좀 만들어지는데, 삼재는 뭐 삼합 얘기 참 처음 들으시면 그러시겠지만, 여하튼 삼재는 3가지 안 좋은 악재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해 올해 아마 이제 또 새로운 삼재가 들어간 거죠.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안 했습니까? 원래 새로운 삼재가 들어오는데,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명리학적으로 풀면은. 자,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가 요래 줄 닦으면 여기가 이미 어느 방향으로만 하면 어느 쪽이겠습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 들으신 분들 나와야 돼. 동쪽이겠죠, 당연히. 그죠? 여기 거면 이미 북쪽이잖아요.
그죠? 여기 거만 이제 여기 남쪽이죠. 북쪽이 반대니까. 이제 이미 탁탁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동은 오행적으로 이 목이라 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 묘, 진 이렇게 나가잖아요. 내년에 이제 요 해가 되잖아요. 그죠? 묘, 개묘, 토끼 들어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토끼 여기도 이래 있고 각 봄, 여름 그래 결국은 동쪽은 뭐고 봄이고 여름이고 그죠? 가을, 겨울은 이제 이랬는데 삼재라 하는 것은 세 가지 띠가 뭉쳐갖고 그 세 가지 띠란 삼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삼합을 이야기. 그 삼합이란 삼재란 이렇게 네살터울을 뜻하죠. 네살터울. 여기 네살터울이에요. 신자진이 이제 합되는데 그 세 개의 삼합 잘 맞는 띠라 합니다. 옛날 당사주 쪽에 삼합이면 궁합도 보지 말고 결혼하라 뭐 이래 했잖아요. 그게 네살터울에 해당돼.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게 원숭이 띠와 쥐띠와 용띠가 만나면 궁합도 안 받아야 한다. 옛날에 이제 이 당사주적 시절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래 이제 세 가지 띠들이 잘 네살터울끼리 잘 뭉쳐서 같이 굴러갑니다. 같이. 삼합의 운동성은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거든요. 그래 가는데 요 세 개의 띠가 삼재를 같이 들었다가 눌러 앉았다가 나가고 하죠. 거의 보통 삼재가 들었다 해서 들삼재, 그다음 눌러 앉는다 해서 눌삼재, 또 이제 마지막 이제 해에 나간다 해서 날삼재 이래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는데 그 삼재들이 삼재가 들 때는 그 띠에는 삼재가 들면은 세 가지 재앙을 당한다. 천지인 바람풍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재앙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래 그쪽 쪽으로는 아예 그래서 피하라는 거도. 그쪽에는 다시 말하면 그 천지인 자연의 세 가지 화, 풍, 수 이래 가지고 재앙에 해당되는 그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한테 달라들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귀신 신화로 까먹는 소리죠. 그게. 그 어쨌든 그 삼재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자 올해가 이민년이었죠, 그죠? 이민년이었잖아. 올해는 내년에는 이제 개묘년이 되고 그 해 다음에는 이제 갑진년이 되잖아요. 요 세 개의 띠들이 저것끼리 세 개의 띠들이 딱 뭉쳐갖고 올해에 삼합이 든 거죠. 올해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올해 삼합에 돌고 내년에 이제 2023년도에 삼재가 누르지 않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날 삼재가 되죠. 이 세 개 띠가. 그 이미 이제 삼재가 시작됐는데 자,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때 그 하락했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 세 개 띠가 이때의 삼재냐는 거잖아요. 이게 명리학적으로 풀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명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단순 지금 신법 명리에서 배제시킨 신살밖에 안 된다. 잡신살 이거죠. 근데 이 학문적으로 풀으면 우리 명리학에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안 좋다 하는 거는 그냥 충, 형, 파, 해 뭐 이런 것들 파해도 사실은 신살이에요. 그런데 파해는 뭐 형충과 간에 만약에 중복, 이중, 삼중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신살을 하자면은 안 좋은 게 중복돼 있는 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띠가 원숭이 띠가 이 쥐띠가 뭐 좋은 거는 좋아. 좋은 거는 얼마든지 인정하면 좋다. 용띠가 세 개가 네 살터울이라 삼합이라 하니까 삼합이 이 지지의 이 지지를 하는데 이 글자들이 같이 한 방향을 놓고 같이 움직이는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이 명을 풀어보면 또 공부를 해보면 맞아요. 그런데 삼재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아니고 그럼 원숭이 띠가 올해 2022년도잖아, 그죠? 2022년도에 이 세 개 띠가 삼재가 들었으면 원숭이 띠가 이 올해에 그만큼 안 좋아야 되잖아요. 삼재라면, 그죠? 세 가지 재앙을 당해야 되는데 그만큼한 명리적, 학문적 일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보면
실제적으로 조금의 일리는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쥐띠는 올해에 그죠? 그러면 세 가지 재앙을 당할 만큼 억수로 안 좋은 해냐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안 좋으냐? 이 학문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학문은 뭡니까? 자연이 변화하는 것과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우주 자연 속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천지의 기운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도 상충하고 그죠? 또 상생해가면서 살아나가는데 그래 뭐 택도 아닌 삼재를 계산하니까. 근데 왜 이제 그러면은 삼재를 당할 만큼의 그런 이제 이 학문적인 근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용띠는 세 개 띠가 같이 드니까 용띠는 또 왜 올래죠 그러냐? 이걸 풀어보면은 삼재가 일리 있나 없나를 아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요거 하나만 이제 풀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다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맞는 것도 있다. 또 아닌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근거를 이제 찾아보면 이 원숭이띠는 왜 여기에서 삼재가 걸리나 그만큼 일단 탁하다 기운이 안 좋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원래 가을의 초입이 기운이잖아. 이래 하면 또 이해가 좀 덜 하겠는데 여하튼 이 글자는 반대적 입장입니다. 반대적 기운. 그냥 반대적 기운이란 이때는 인이란 이 글자는 만물이 이제 막 소생하는 기운, 입춘이 있는다, 봄. 그 엄동설안에 얼어있던 그 대지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환경이거든요. 그 기운이거든, 그죠? 그러한 기운과 요 신이란 기운은 뭐 하면 활짝 꽃이 핀 걸 갖다 다 가두리하고 땅땅해지게 하는 야는 그 딱딱한 씨앗 그 안에서 새싹을 튀어나오게 하려는 기운. 요거는 있는 것을 다시 딱딱하게 가두는 기운이에요. 요 신이란 글자를 풀어보면. 그래 인과 신의 글자는 완전히 반대적 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명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금극목화죠. 그리고 이 목을 다치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완전 반대적 기운인데. 그런데 원숭이가 아니라 이 쇠인데 쇠로 도끼 이런 건데 이 나무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도끼로 나무를 치는데 나무가 다쳐야지. 그런데 왜 이 올해에 인이라는 글자인데 원숭이가 저 강한 새 도끼가 이런 재앙을 만나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논리로 하면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12운성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12운성을 접목시키는데 이때의 봄의 기운은 가을의 기운이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대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상생상극론을 배우면은 금극목 하는데 우애가 안 맞지 이래도 이야기하지만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봄에는 가을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가을은 어떻습니까? 여름에 가을은 봄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뿌리에서 물기를 저 위로 끌어올리잖아. 스스로가. 그죠? 그러면 가을이 딱 되면 요때가 딱 되면 저 위에 있던 물기 수분들이 다시 뿌리로 내려가는 거죠. 기운이 하강하는 게 완전 반대적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는 여기에 기운이 하나도 못합니다. 맥을 못 춥니다. 다시 말해 절지죠, 절지. 그죠? 완전히. 그래 절이란 완전히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혼과 백이 분리된 걸 뜻합니다. 그만큼 기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 어떻게 될 수도 내가 너무 뭐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뭐 없어. 그런 상태 위험하잖아요. 병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명리적으로 본다면 자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삼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삼재 뭐 저걸 떠났어도 이 기운은 이 해에는 원숭이 띠는 이 해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대체 능력이 없어.
어떻게 특히 어떻게 충이잖아. 충 그죠? 우리 명당 사람 충이잖아. 충인데 뭐가 충입니까? 또 역마가 충이잖아. 그 돌아다니다가 충. 그러면 지금 요즘 얘기로 뭐라 하겠습니까? 교통사고로 하겠죠. 그죠? 그 이 삼재와는 사실적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삼재로 묶고는 거라. 그런데 저는 삼재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충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삼재가 아니더라도 이 원숭이 띠는 올해는 조금 주의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삼재를 갖다 붙인 거겠죠. 그래서 삼재, 이건 이제 삼재라 하니까, 아, 그러면 원숭이 띠는 원래 좀 조심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삼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제 또, 그래까지는 제가 연기를 지을 수는 없겠는데, 여하튼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자, 좋다. 이때는 그렇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개묘년에 오면 이제 이 삼재가 눌러 앉아야 되는데, 그럼 야하고 원숭이 띠가 묘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 했고 여기는 기운이 조금 살겠죠. 이 기운은 가을의 기운은 봄의 기운에서 이미 봄에 가을의 기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자라지를 못하는데 가을의 기운은 오히려 막 수축하려고 하고 봄의 기운은 막 확장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안 맞는 거죠. 이때는 거의 가을의 기운은 이때는 거의 기운이 거의 없는 상태와 마찬가지다. 특히 이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이때보다는 이때는 훨씬 낫다. 원숭이 때는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이때는 그럼 원숭이 띠가 이때는 또 이렇게 되는 날 삼재 때 원숭이 띠는 그럼 무슨 관계에 있나는 이 글자와 이 글자가 그죠? 무슨 관계가 있나는 거죠. 오히려 자, 뭐 합의 이때는 뭐 합의 관계 논리는 맞거든요. 삼합의 관계 논리는 맞아요. 학문적으로 맞는데 재의 관계를 논하니까. 그래 학문적으로 합의 관계는 상당히 야와 야는 유정합니다. 유정하다는 것은 남같이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관계는 이미 금의 기운이 살짝 살아나요. 기운이. 그러면 결국 이제 이 3년을 놓고 보면 이 원숭이 띠는 이때는 삼재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이 자연의 이치적인 것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불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그나마 좀 낫다. 이때는 오히려 특히 뭐 날삼재 때 주의하라 하고 막 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풀어본다면 삼재를 풀어본다면 원숭이 띠는 이때가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갈수록 조금 나아진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원숭이 띠만 그런 게 아니고 쥐띠도 삼재 드니까 그러면 야와 야와의 관계는 봐야죠. 올해. 그럼 쥐띠들은 올해 띠로만 보니까. 근데 이게 내한테 다가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2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2.5%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하고 가장 머니까. 그래서 우리 신강신약 할 때 보면 연지에 있는 글자를 어떤 선생님, 저는 10% 줬죠. 신강신약 구분할 때 제 책에 그래 됐는데 연지에는 어떤 선생님들은 5%밖에 안 줍니다. 그만큼 나하고는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 내한테 다가오는 거는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재라 실제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명리적으로 또 우회풀어 봅니까? 그게 또 조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나의 이제 그런 내 속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제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또 자와 인이란 글자는 수색 목욕 관계인데 신살로 갖다 붙이면 이거 한 칸 건너가서니까 뭐 격각이 아니냐? 또 이런 것도 신살로 자꾸 붙이면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안 좋은 일이 당하면 이제 그걸 이제 끌어다 넣는 거죠, 신사를. 그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이 명리학 그 박사 논문을 내가 몇 개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방송되고 이거 하면 제가 욕먹지 싶은데 뭐 지칭을 안 하니까 봤는데 참 그 박사 논문인데 제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진짜로. 괜히 망가자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신사를 가지고 해놨는데 사실 너무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좀 제가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주 싫어. 이 박사 논문인데 그래도 좀 상당히 실망인데. 그런데 이제 이 자꾸 안 좋은 걸 끌어붙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우리 배운 대로만 너무 깊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그럼 자연이 어떨까? 자, 수는 수생목, 목생화 우리 아주 쉽게 기초 과정에서 하자는 거죠. 그래 보자는 거죠. 그럼 수생목, 자는 자는 천간으로 가면 개수잖아, 그죠? 개수. 그럼 자는 개수인데 그럼 야는 천간으로 가면 간목이잖아. 개수와 간목은 친하거든요. 개수와 간목은 친해. 그런데 삼재를 갖다 붙여놨어. 그런데 고법에서 신살로 보면 극강이라 해요. 그래 신살로 갖다 대니까 자꾸 삼재를 가는 거나. 그 제가 볼 때는 학문적으로 보면 쥐띠는 같은 삼재로 보니까 같이 들어갔는데 삼합의에서 들어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원래 쥐띠들이 원래 크게 안 좋을 거는 아마 오히려 수성록해서 새로운 뭔가를 하려고 했지. 하려고 했으나 원래 이민년에는 어둡기 때문에 크게 뭔가 보이지 않아서 잘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기대한 만큼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민년은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뭐 삼재가 돼서 그렇지 않느냐. 또 이렇게 갖다 붙이면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삼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래 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러면 야는 자묘는 원래는 지띠들은 원래는 아시잖아요. 자묘 형살입니다. 그죠? 자묘 형살이요. 자묘 형살은 뭐 애정관계, 남들한테 쪽팔려가 말모하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또 사고 났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뭐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삼재 때문에 그런 그거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삼재하고는. 그래 명리학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하나의 신살이니까 그 신살들은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 신법 명리학에서는 신살들을 완전히 배제해 놨어요.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는데 제 책에는 또 삼재를 실어놨어요.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놨냐면 우리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그럼 우리는 삼재가 이렇다 학문적으로는 이 얘기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실어놨거든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7992 차량은 이동 주차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재 어떤 신살 이전에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이 자평명리를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나면 신살 공부하는 건 저도 권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니까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는 저도 뭐 말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신살 쪽에는 별로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이 명을 볼 때 조금 관여 있는 정도는 제가 합니다. 하지만은 더 뭐 많은 기타 신살들이 잘 안 논하는데 공부 잘 안 해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이해하실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타 신살들이 일리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걸 분별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신살을 많이 공부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사실 이 신살을 접하면 오히려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삼재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문적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삼재 믿어도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학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 근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삼재 뭐 할 필요는 있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명리를 배우다 보면 삼재적 개념을 떠나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뭐 좀 기운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뭐 정확한 답은 안 되겠죠. 아직까지 그 명리를 좀 이해력이 좀 부족하시니까 그래 이 정도로 하시면 돼요. 혹시 삼재 질문 있으세요? 혹시 내 이야기했는 것 중에 예? 용띠 좀 마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용띠. 용띠를 이야기한다고. 뭐 일하면 벌써 한 15,000원은 따고 나갑니다. 그죠? 그렇죠. 그 용띠는 맞습니다. 제가 하나 빼라 해도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벌써 이제 용띠는 뭐 그러면 이 글자는 이 글자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그죠? 이 글자 용띠는
우리가 띠로 하면 용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이 계절적으로는 여기 꽃 피려고 하는 춘삼월이에요. 그죠? 2, 3, 4월 음력으로는 3월 되죠. 그때는데 그런 화사한 이제 꽃을 피기 바로 직전에 꽃망울을 맺는 그런 어떤 이 자연 환경들이거든요. 진이라는 글자가 참 그래요. 이 진이라는 글자 속에 많은 것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그 지장간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를 만나면, 인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뭐이냐는 거죠. 인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그죠? 우리가 방위합을 배울 때는 인묘진이 방위합이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은 야와의 관계는 방위합은 성립이 안 됩니다. 방위합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야는 고지잖아, 고지. 창고적 개념, 뭔가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뭔가를 내가 갈무리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이란 글자와의 관계는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동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같은 방향을. 그건 무슨 관계일까? 신살로 갖다 두자면 한강 건너 때문에 격각이라요. 그래, 지금 3년은. 그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야화 글자는 어떤 오히려 목극토하죠. 목극토에서 도로 좋아합니다. 맞잖아요. 아니면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관계. 그런데 삼재적 개념은 무조건 재앙을 당한다니까. 그런데 과연 이 진이라는 글자가 인이라는 글자에서 재앙을 당하겠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목곡토하니까. 목곡토하니까 토라는 이 토는 어떻습니까? 목의 세상에서는 그죠? 토는 이 아주 이제 그 한목인데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태겠죠. 그냥 그래서 목곡토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저 삼재적 논리를 갖다 붙인다면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측면이죠. 그러다 이제 극토 당한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좋지 않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걸 당함으로 인해서 유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거든. 무조건 극 당한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다는 거죠. 물론 더 상황을 봐야 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삼재적 개념으로서는 그만큼 이 세 가지 재앙을 당할 만큼은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묘는 이 글자는 아주 한 방향을 같이 탁 붙어서 나란히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건 뭐 편재적 관계지만, 그죠? 여기서 정재적 관계예요. 정재, 정관, 편재, 편관적. 오히려 휴정해죠. 오히려 나는 너 때문에 나는 꼼짝을 안 해. 너로 인해 내가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풀이하는 게는 이 발목 잡혔다라고 얘기하겠죠. 온에서. 원래 온이 오면 야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글과 학문을 통한 인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식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재성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요 해가 되면은 야는 발목 잡힌다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삼재적 재앙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2024년도에는 갑진년에는 진지는 뭡니까? 자형이잖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진진 자형사는 자형이 뭡니까? 지가 지다리 걸어가 자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형이라고 해놓은 거는 뭡니까? 형틀에 묶인다는 거죠. 형,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개념적이지 이게 산재적 개념과는 별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재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재를 무조건 통틀어서 재앙을 당한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명리적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다. 한 2만 원 세이브했습니다 오늘. 예. 또 혹시 삼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럼 삼재는 열하면 되겠습니까? 예, 삼재는 열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왕절개. 제왕절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냥 아까 이제 바코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코드 말씀, 바코드. 그냥 우리 카메라 보통 찍어보면 착각하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탁 태어나오는 그 순간에 천지, 우주의 기운이 탁 찍힌다는 거죠. 이미 내장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생년월일. 그죠? 원래 원래 22년, 지금 12월, 오늘 며칠? 8일이죠. 8일. 그 다음에 현재 16시 40분 잡혔습니다. 40분. 그죠? 여기 이제 월, 12월 1, 시 1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그 사주 세우는 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하시면 얼마 안 됐잖아. 원래 2022년도에 우리 명리학적으로 60갑자 뭡니까? 이민년이잖아. 원래가 이민년에 가잖아. 안 그래도 어제 뭘 하는 데 가보니까 벌써 뭐 내년엔 토끼해. 그죠? 개묘 토끼잖아. 근데 뭐 검은 토끼 맞아요. 그래 검은 토끼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래 인사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는 이제 그 의미까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이민년이 정해졌어요. 60가짜가. 그죠? 월 정해졌습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이지만 12월이면은 아까 이 줄 다 꺼놨잖아요. 여기는 이제 2월, 여기는 요 인년이라 했죠. 인년은 요 입춘에 있는 달이 했지 않습니까? 입춘에 있는 2월 양력으로. 그러면 여기는 이제 겨울이거든. 요 세 달은 겨울이라 해요. 요 세 달은 봄이고 아까 그죠? 겨울을 딱 들은 달은 해달, 자달, 축달이거든. 그럼 요 2월이니까 요 양력으로 1월이 되겠죠. 요 12월이 되었고 요 11월이 되고. 그 지금 양력으로 12월이니까 오늘 8일이네. 아마 절기가 12월달 7일인가 절기 그 초입 절경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8일이니까 그러면 12월 달이거든. 12월 달이면 자달. 요 자달. 그죠? 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하늘의 기운은 이제 요거가 진짜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했듯이. 오늘 날은 오늘 날 정해져 있습니다. 달력 보면 나와요. 정해져 있고. 또 지금 시면 무슨 시입니까? 오미 신시쯤 되나요? 미시, 신시, 오미 신. 그죠? 맞죠?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요게 딱 요 시간쯤에 태어나니까 요 위에 이제 글자가 다 들어가죠. 뭐 하나 빠진 건 아, 날짜 있고 신 있고. 그죠? 요렇게 이제 네 개가 만들어진 거 시까지. 요거 날이니까 날짜 정해지고 오늘 아니지. 오늘 8일 정해지고 오늘 신시라 했죠. 신시 이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지 바코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글자들 있죠. 이제 바코드. 그래 요거는 인위적인 그 아이를 인위적으로 이제 한다는 것은 그 아이를 인위적으로 하는 게 그 엄마가 안 다치기 위함이죠. 그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바코드는 그 아이한테 바코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지가 진짜 뭐 암탉 알로도시 푹푹 잘 놓게 지가 그렇게 컸으면 적게 컸으면 될 낀데 그죠? 지가 어머니한테서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왕절개에서 인위적으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의 명의 출발은 바코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저 과거에 고법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이 역으로 계산해서 10달 전으로 들어갑니다. 10달 전으로 가면 어떤 환경 속에서 잉태했구나라는 것도 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돼요. 그런 보게 되지만은 어쨌든 이 아이의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바코드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거의 맞나 안 맞나는 이 학문을 풀어보면 우리는 그 명리 지금 현재 우리 자평 명리는 기준을 요걸로 둔다라는 거예요. 요걸로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데 거의 자연의 그렇게 태어나는 것도 그 환경, 자연 환경의 이치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그렇죠. 이미 우리 아시는 선생님들 다 아시죠.
대운이는 이제 과거에는 참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대운 온다 하고만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대운이란 이제 큰 대자를 쓰는 거죠. 큰 대자 써가 이제 큰 대자 써가 운은 이제 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움직인다는 건데 대운이 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냥 오행적으로 보죠. 대운이 10년 주기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대운 수라해서 10년 단위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일 수도 있어요. 크게는 60년까지 갑니다. 갈 수 있죠. 그걸 이제 이해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이제 짧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는 10년 단위로 내 사주 아까 그 명이 8글자죠. 8글자. 사주 8글자 아닙니까? 그 8글자가 이 대운의 환경에 처해진다 이거거든요. 대운에 큰 운이 온다 이게 아니라 이 대운의 환경에 놓여지셔야 된다. 이 대운의 환경이 내 명은 타고난 명은 진짜 차가운 겨울일 수도 있고 또 지나치게 뜨거운 여름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특성상 있는데 대운은 봄일 수도 있고 여름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이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좋은 운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죠? 크게 좋은 운에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주기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져야 온다. 그 실망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 환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죠?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연적으로 많이 받아요. 이 좋지 않은 운에 오면 이제 굉장히 나한테 이상하게 자꾸 뭔가 살아나가는데 태클을 걸릴 확률도 많거든요. 요걸 이제 대운이란 일단은 좋은 기운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길게 오는 그런 운이더라. 또 한 해씩 오는 걸 새운이라 하거든요. 또요. 연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대운은 좀 아쉽지만 실망스럽지만 크게 오는 그런 운은 아니었다. 예,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 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명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